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농장 하늘 아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민호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친구 지훈의 아버지. 그분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닿았을 때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고독이 녹아내리는 시작이었다. 민호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태어나 자랐다. 25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삶.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그 감정. 남자를 향한 끌림.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거운 짐처럼 얹어 있었고, 그는 그 무게를 짊어지며 혼자서 버텨왔다. 지우는 유일한 친구였다. 대학교 시절부터 함께 웃고 울던,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지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지훈은 서울로 올라와 바쁜 삶을 살았고, 아버님은 제주도의 작은 농장에서 홀로 지내셨다. 아빠가 너무 외로워하시대. 너랑 같이 가서 좀 도와줄래? 지훈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민호는 처음으로 제주도의 공기를 마셨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습하고 짭짤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지훈의 차를 타고 농장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건풀은 바다와 녹색눈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아빠는 엄마 돌아가신 후로 거의 웃지 않으셨어. 너처럼 밝은 애가 가면 좋을 거야. 지훈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자신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 비밀을 숨긴 채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농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오래된 한옥 지붕 아래 강 씨가 문 앞에 서 계셨다. 5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농사로 단련된 몸은 여전히 튼튼해 보였다. 거친 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이마. 하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어서 오게. 민호 씨. 지훈이한테 많이 들었네. 그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민호는 어색하게 인사하며 짐을 풀었다. 저녁 식사는 간단했다. 갓 지은 쌀밥에 제철 나물, 그리고 강 씨가 직접 기른 토마토. 이 집에 온 손님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강 씨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가족. 그 단어가 얼마나 오랜만에 들려오는 소리인가. 그날 밤, 우리는 포장마차처럼 생긴 마루에 앉아 소주를 기울였다. 지호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고, 남은 건 민호와 강 씨뿐이었다. 젊은이들처럼 바쁘게 사는 게 부럽네? 난 이 농장에서 30년을 지냈어. 아내가 떠난 후로는 그냥 버티는 거지. 강 씨의 목소리에 스며든 쓸쓸함이 민호를 사로잡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서울의 외로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꿈. 소주는 입안에서 타오르고 대화는 깊어졌다. 민호 씨는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나? 젊을 때부터 그런 표정 지으면 늙어서 후회할 거야. 강 씨의 직설적인 말에 민호는 웃음이 터졌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 그리고 그 밤,
우리는 웃었다. 별빛 아래서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다. 농장의 공기가 상쾌했다. 강 씨는 이미 논에 나가 계셨다. 도와줄게요, 민호가 말하자. 강 씨는 미소를 지었다. 함께 호미를 들고 흙을 파헤치는 시간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민호의 손은 도시 생활로 부드러웠지만 강 씨의 가르침은 인내를 가르쳐 주었다. 인생도 농사 같아. 씨 뿌리고 기다리는 거지. 때론 가뭄이 오고 비가 너무 와도. 하지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 그 말은 민호의 가슴에 박혔다. 자신의 감정도 그런 씨앗 같았다. 싹트지 못한 채 묻혀있는. 지호는 이틀 만에 서울로 돌아갔다. 아빠 좀 부탁해. 너라면 잘할 거야. 민호는 며칠 더 머물기로 했다. 그 선택이 운명이었다. 강 씨와의 일상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서 민호는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지난날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바다로 산책을 나갔다. 제주도의 파도 소리가 민호의 마음을 씻어주었다. 아버님은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세요. 민호의 물음에 강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매일이야. 하지만 이제는 추억으로 남아. 슬픔만 안고 사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 말에 민호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졌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며 강 씨의 미소를 지켜보는 데 만족했다. 시간은 흘렀다. 민호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매달 제주를 찾았다. 지호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빠가 요즘 밝아지셨어. 내 덕분인가 봐.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강 씨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강인함, 따뜻함이 민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26살 생일날, 민호는 다시 농장에 갔다. 강 씨가 직접 구운 케이크를 내밀었다. 생일 축하해. 네가 와주니 이 집이 살아난 기분이야. 그 순간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마침내 털어놓았다. 저 남자를 좋아해요. 평생 숨겨왔어요. 침묵이 흘렀다. 강 씨는 조용히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게 뭐가 잘못이야? 사랑은 사랑이야. 네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그 말은 민호의 세상을 바꿔놓았다. 처음으로 그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 후로 그들의 만남은 더 깊어졌다. 강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더 열었다. 젊었을 때 느껴온 외로움, 아내를 잃은 후의 절망. 나도 내 나이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꼈어. 하지만 사람을 만나면 변해. 민호는 강 씨의 곁에서 배우기 시작했다. 사랑의 본질을, 용기의 의미를. 제주의 겨울이 왔을 때 눈보라가 몰아쳤다. 농장은 고요했고 둘은 난로 앞에 앉아 밤을 보냈다.
민호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강 씨의 속삭임에 민호의 심장이 뛰었다. 그것은 우정 이상의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은 그들의 가장 큰 선생님이었다. 봄이 오자 농장은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민호는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로 내려왔다. 그래픽 디자인을 하며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결심했다. 강 씨는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영했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피어났다. 손을 잡는 순간. 포옹하는 밤. 민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강 씨는 다시 사랑할 용기를 찾았다. 지훈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 비밀은 그들의 것이었다. 여름. 제주의 축제가 열렸다. 민호와 강 씨는 함께 불꽃놀이를 보았다. 하늘에 피어오르는 불빛 아래. 강 씨가 말했다.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 가을 바람이 제주를 스치던 그 해. 민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서울의 아파트는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다. 그는 작은 스튜디오를 빌려 디자인 일을 이어갔고, 주말마다 강 씨의 농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강 씨의 미소가 아침 해처럼 그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오늘은 토마토 수확이야. 같이 하자. 강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다. 민호는 호미를 들고 흙을 만지며 자신의 뿌리를 찾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다. 민호의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제주로 내려갔다는데. 무슨 일 있니? 민호는 망설였다. 자신의 삶을 설명할 말이 없었다. 그냥.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스며든 걱정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LGBT라는 단어조차 조심스럽게 발음되는 세상에서 그는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강 씨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때가 올 거야. 강요하지 마. 네가 준비될 때까지. 그 인내가 민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훈과의 만남도 어색해졌다. 서울에서 만난 지훈은 민호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이렇게 제주에만 가?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 민호는 웃으며 얼버무렸다. 아니. 그냥 농사가 재미있어서.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지훈은 친구였다. 그의 아버지와의 비밀을 숨기는 게 옳은가? 그 고민은 밤새 민호를 괴롭혔다. 강 씨는 그런 민호를 안아주며 말했다. 진실은 항상 자유를 가져다줘.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겨울이 깊어지자. 제주의 눈은 농장을 뒤덮었다. 민호와 강 씨는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너처럼 밝은 애가 있어서 다행이야. 강 씨의 말에 민호는 대답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밝아졌어요. 그들의 대화는 이제 사랑의 언어로 물들었다. 키스라는 단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했다. 민호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다. 깊은 사랑이었다. 강 씨도 마찬가지였다. 50살의 나이에도 그의 가슴은 젊었다. 어느 날, 강 씨가 옛 사진 앨범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아내와 함께 웃는 모습. 그땐 몰랐어. 사랑이 이렇게 여러 형태로 올 줄 민호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강 씨의 상처를 안아주고 싶었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줄 그 밤. 그들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세상이 멈춘 듯했다. 민호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시련은 곧 찾아왔다. 지훈이 갑자기 농장에 나타났다. 아빠. 민호가 왜 이렇게 자주 와? 무슨 일 있어? 강 씨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순간의 긴장. 지훈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민호는 용기를 냈다. 지훈아. 나. 아버님을 사랑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내 아빠를? 너 미쳤어.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지훈의 목소리가 농장을 울렸다. 민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강 씨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앉아. 이야기하자. 그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지훈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빠. 엄마 생각 안 나? 이게 무슨 강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오는 거지. 민호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줬어. 지훈은 울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눈물.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 지훈은 결국 떠났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 후 민호와 강 씨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호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털어놓기로 했다. 어머니를 만나 서울로 갔다. 카페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남자를 사랑해요. 제주에 있는 분 거머니의 눈이 커졌다. 민호야. 그게 진심이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한참 만에 말했다. 네가 행복하면. 그게 엄마의 기쁨이야. 포옹은 따뜻했다. 민호는 처음으로 완전한 자신을 느꼈다. 시간은 흘러. 봄이 다시 왔다. 지훈이 돌아왔다. 미안해. 민호야. 아빠랑 너. 응원할게. 그 말에 민호의 눈물이 터졌다. 가족이 되었다.
농장은 이제 세 사람의 집이었다. 여름의 제주는 더웠다. 민호는 농장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며 강 씨의 삶을 스케치했다. 그의 주름, 미소, 모든 게 영감이었다. 이걸로 책을 내볼까? 강 씨는 웃었다. 내가 원하면 뭐든. 그들의 일상은 사랑으로 물들었다. 아침 산책, 저녁 대화. 민호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았다. 서울의 외로운 밤들, 숨긴 감정. 이제 그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마을 어귀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젊은이가 강 씨랑. 이상하네. 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강 씨는 말했다. 무시해. 우리는 우리야. 그 말은 민호의 방패가 되었다. 그는 지역 LGBT 모임에 참여했다. 제주의 작은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만났다. 당신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말에 민호는 강 씨를 떠올렸다. 그의 사랑이 자신을 변화시켰다. 가을. 태풍이 제주를 강타했다. 농장의 나무가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갔다. 민호와 강 씨는 함께 복구했다. 땀과 흙에 범벅이 된 채로.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강 씨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재난은 그들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훈도 도와주러 왔다. 이제 가족이니까 세 사람의 웃음이 농장을 채웠다. 겨울. 민호의 27살 생일. 강 씨가 제안했다. 함께 여행 갈까? 서울로. 민호는 놀랐다. 강 씨가 서울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갔다. 번잡한 거리에서 강 씨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민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랑해요. 강 씨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렸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민호는 성장했다. 그의 디자인은 LGBT 테마로 상을 받았다. 강 씨는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빛나네. 민호는 대답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세대를 넘어선 달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제주의 새벽은 고요했다. 민호는 강 씨와 함께 해돋이를 보았다. 올해도 함께해요. 강 씨는 미소 지었다. 영원히.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능했다. 강 씨의 건강이 나빠졌다. 오래된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농사 그만두세요. 강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 농장이 내 전부인데. 민호는 결심했다. 제가 도울게요. 디자인으로 농장을 알리게. 그는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강 씨의 토마토, 나물. 강 씨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주문이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도 놀랐다. 저 젊은이 덕분이야. 강 씨는 회복하며 말했다. 네가 와서 내 삶이 바뀌었어.
지우는 결혼 소식을 전했다. 민호야. 내가 아빠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결혼식에 민호와 강씨는 함께 갔다. 지훈의 신부는 민호를 안아주었다. 가족이야. 그날 민호는 완전한 소속감을 느꼈다. 봄. 꽃이 피었다. 민호와 강씨는 산책로를 걸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어. 강씨의 물음에 민호는 말했다. 함께 늙는 거요. 웃음이 터졌다. 그들의 대화는 꿈으로 가득했다. 여름. 더위 속에서 민호는 책을 썼다. 농장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여정을 담아 출간되자 리뷰가 쏟아졌다. 감동적이에요. 용기 주는 이야기. 강씨는 책을 보며 울었다. 내 이야기야. 가을. 수확의 계절. 농장은 풍요로웠다. 마을 축제에서 민호는 연설했다. 사랑은 나이를 모르고 성별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박수가 터졌다. 강씨의 눈빛이 빛났다. 겨울. 눈이 내렸다. 난로 앞에서 그들은 추억을 나눴다. 처음 만난 그 밤. 웃었던 거 기억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호는 28살이 되었다. 그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제주에 자리 잡았고 강씨의 농장은 관광지로 유명해졌다. 방문객들이 로맨틱한 곳이라고 말했다. 민호는 웃었다. 그 로맨스가 자신들의 이야기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전이 왔다. 언론에서 그들의 관계를 보도했다. 세대 초월 로맨스. 제목이 화제였다. 일부는 축하했지만 비난도 있었다. 부자연스러워 댓글들이 민호를 아프게 했다. 강씨는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진짜야. 그게 중요해. 민호는 블로그에 글을 썼다. 사랑은 용기입니다. 제 여정을 공유해요.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커뮤니티가 커졌다. 강씨는 자랑스러워했다. 네가 세상을 바꾸네. 지훈의 아이가 태어났다. 삼촌들. 와서 봐. 민호와 강씨는 서울로 갔다. 작은 아기의 미소가 그들의 가슴을 녹였다. 우리도 언젠가. 민호의 속삭임에 강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봄. 여행을 떠났다. 일본으로. 사쿠라 아래서 손을 잡았다. 세계가 우리를 인정할 날이 올 거야. 강씨의 말에 민호는 행복했다. 여름. 워크숍을 열었다. LGBT 청년들을 초대해. 자신을 사랑하세요. 강씨가 함께했다.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가을. 수상식. 민호의 책이 상을 받았다. 강씨가 동행했다. 무대에서 이 상은 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칩니다. 박수가 터졌다. 겨울. 제주의 별 아래.
10년 후에도 이렇게 웃을까? 민호의 물음에 강 씨는 그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29살. 민호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강 씨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심장 문제.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요. 민호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간호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강 씨는 약해진 미소로 말했다.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회복 기간. 민호는 이야기를 썼다. 시간의 사랑이라는 에세이. 강 씨의 회복기를 담아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희망을 줘요. 독자들의 편지가 왔다. 지온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이가 삼촌들 사랑해라고 말했다. 눈물이 흘렀다. 봄. 강 씨가 회복했다. 다시 농사질게 민호는 도왔다. 새싹이 돋는 걸 보며 희망을 느꼈다. 여름. 결혼식. 법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그들은 서약식을 했다. 마을 목사님이 축복했다. 영원히 함께 키스 속의 세상이 있었다. 가을. 여행. 유럽으로. 에펠탑 아래서 사랑해 바람이 속삭였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웃었다. 가족이야. 시간의 여정 속. 그들의 변화는 뚜렷했다. 민호는 두려움에서 용기로. 강 씨는 고독에서 따뜻함으로. 30살이 된 민호. 제주의 스타가 되었다. TV 인터뷰에서 사랑은 평등해요. 말했다. 강 씨는 자랑스러웠다. 실연. 어머니의 병. 민호는 서울로 갔다. 엄마. 강 씨가 같이 왔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좋은 사람 같아. 회복 후. 행복해라. 지훈의 사업 도움. 농장 브랜드 확장. 성공했다. 봄. 꽃 축제. 함께 춤췄다. 여름. 휴가. 바다에서 수영. 자유로움. 가을. 책 사인회. 팬들이 감사해요. 겨울. 눈사람.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영감이었다. 시간은 5년을 더 흘렀다. 민호 30대 중반. 강 씨 50대 후반. 농장은 유산이 되었다. 후계자 교육. 민호의 다큐멘터리 제작. 웃음의 밤 제목으로. 상영회에서 눈물. 지온 가족과 크루즈 여행. 최고의 가족. 어머니의 회복. 내 사랑 인정해. 마지막 겨울. 별 아래. 우린 웃었지. 강 씨의 말에 민호 항상. 결말. 그들의 사랑은 세대와 시간을 넘어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제주 농장에서 웃음은 영원했다.